11월 21일 작은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날의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한 남자와 남자에게 둔기를 휘둘렀던 범인. 사건의 중심엔 뜻밖에도 스님이 있었습니다. 승려의 살인 사건에 세상은 들썩였는데요. 양방매를 가지고 와서 뱉는 모양이라. 성년 하는 사생 안 한다 하는 게 사람을 지기다요. 절에서 문제 들어가지고 목탁도 치고 이래 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 마을 한 곳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선명히 남아 당시에 참혹했던 순간을 짐작케 합니다. 흉흉한 사건 현장이 돼버린 평화롭던 시골 마을.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슈 추적에서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현장으로 향한 제작진. 범행이 일어난 시골 마을에는 피해자의 노모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KBS에서 여기 연불 소리 때문에 많이 마찰이 있었나요 주민들? 그렇죠. 몇 년 됐어요. 한 4년 됐어요. 아 왜 하루 이틀이 아닌가요? 하루 이틀하고 매일 한 4년쯤 넘었다고. 넘었는데 내 혼자 있을 때는 또 뭐 걔한 우리 아가 한 3년 됐어요. 내하고 같이 있었어. 몸에 아빠가 있었는데. 나는 시끄러워도 좀 나가들어서 기도 좀 못 듣고 뭐 잘 그런데 젊은 사람은 귀가 밝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거 다 듣긴다 아닙니까? 나 차가 맨날 좋은 소리 하고 나 차가 나서를 해도 안 해. 내게 이제 처음엔 나중에 좋은 소리 나올 수 있습니까? 사건의 배경부터 좀 알아야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휴 진짜 씨. 아니 스님 아, 예. 제가 연불소리 안 나게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아니, 절에서 연불 소리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끄러워서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할게요. 수년간 일상을 방해해온 연불소리에 아들은 여러 번 항의했지만 스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맨날 시끄럽다고 우리가 조용하게 했는데도 하면 조금 낮춰드리면 또 안 되고 저기 막 옆에 차가 몇 분 왔는지 모르게 시끄러 소음 때문에 싸움을 해서 우리 아하고 시끄럽다. 우리가 나쁜 질통이었길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담장도 없고 도지하고 잘라가. 담장 하나 없이 불과 50m 떨어져 위치한 노모의 집과 절의 모습입니다. 육성으로도 들릴 정도인 연불소리는 보시다시피 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가 마을 주민 모두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여기 마을에서 좀 평판이 어땠어요 좀? 그 사람하고 온 데가 한 그 20년 됐는데도 한 자리에 앉아보지도 않았어요. 접촉을 많이 안 했어. 이 땅서부터 하여튼 싸우는 소리도 가끔 들리고 좀 사이는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 험악한 언사도 서슴지 않았던 승려. 때문에 주민들과는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밤낮 없이 24시간을 농기 틀어놓고 지는 집밖에 나 일하면서 농기 틀어놓고 무슨 연부를 그래 새벽 4시만 되면 막 저 틀어대겠네. 그좀 저거 딸을 낮춘다 낮춰도 옆반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인 아들과 그의 어머니도 수년간 밤낮 없이 연불소리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아유 시끄러. 아유 저놈의 소리. 아유 시끄러. 또 깨셨어요? 힘들어도 좀 더 주무셔야 돼. 이러다 건강 나빠지죠. 내가 오늘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오늘만 참아요. 네? 그리고 사건 당일 새벽부터 크게 들리는 연불소리에 화를 참다 못한 아들이 단판을 짓기 위해 한 번 더 절을 찾아가게 됩니다. 스님, 제가 연불소리 안 나게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네? 또 그 얘기. 난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으니까 이만. 어? 사람 말하는데 어딜 가? 뭐? 어딜 가? 당시 스님은 항의차 방문했던 아들의 태도에 몹시 흥분했다고 하는데요.
연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피해자가 피의자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니까 일단은 찾아온 피해자를 향해서 피해자가 돌멩이를 던지죠. 심지어 승려가 돌을 던졌답니다. 돌멩이에 피해자가 맞다 보니 이제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신고를 하니 이제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한테 왜 내에게 돌을 던지냐 따지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격렬하게 됐고 그리고 잠시 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 너 거기서 그걸 그냥 흥분한 나머지 둔기로 수차례 아들을 가격한 승려. 그나마 다행인 건 돌에 맞았을 때 이미 경찰 신고를 한 덕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지만 승려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단 겁니다. 범행 현장에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고스란히 남은 흔적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피해자 상태는 어땠을까? 구급대원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이제 형사 사건은 관할 소관이 저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뷰라든지 자료 제공은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구조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뭐 피해자는 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피가 상당히 좀 있었고. 내가 우리 확인하고 옆에 가서도 그막 통도 뭐하고 중한테 한마디도 뭐하고 어서 빨리 와서 응급실에 가려고 살리려고 내가 중한테도 한마디도 뭐 했다니까 그 주저 있는 걸 어서 야를 어서 응급실 데리고 가려고. 그렇다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 피해자분이 그 응급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 쪽으로 오후 한 5시 20분경에 도착을 했는데 오자마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할 정도로 좀 상태가 좋진 않았다. 한 대략 40여 분 정도를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을 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 상태인 가해자. 혹시 계획된 범행인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소문제로 뭐 서로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일단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이 뭐 계획적이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그거는 뭐 지금 수사 과정에서 또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또 알 부분일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로 아들을 잃은 노모는 뒤늦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할 생각하지 마라 당연히 성령인데 부처님 믿음이 있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을 그래 지기시 아주 엄벌에 쳐야지. 그런데 기막힌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 승려는 승려가 아니었던 겁니다. 승적도 없고 연불소리로 주민을 괴롭혀온 절은 사찰로 등록되지 않은 가짜 승려의 거주지에 불과했던 건데요. 버젓이 사찰 간판을 달고 형법에 제시된 신앙 관련 법 조항을 운운한 이 뻔뻔한 가해자의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시주를 받고 했다면 그런 거 혹시 사기죄로도 가능해요? 만약에 시주를 한 사람이 이분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승적이 오른 그 승려라고 생각하고서 돈을 지급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주를 한 사람을 속인 게 돼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스님인지 알았는데 사실 승려 행세를 했던 뭐 가짜라고 하는데 법적 처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식적인 양형 기준에 따르면 그 직업을 숨긴 것에 대해서 뭐 더 죄질이 안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력 등이 양형에 이제 고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직업이 뭔지 아니면 사회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거나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죄질을 낮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명확한 직업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봐서 좀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죄질이 좀 무겁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을 속여가며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급기야 살인으로 이어진 기막힌 범행. 범인의 뻔뻔한 실체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